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2021 버전의 업데이트 9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업데이트 9 혹은 업데이트 9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7, 8 업데이트 버전들에 대해서도 모두 합쳐서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업데이트 사항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지금 모던 아키텍처를 포병하면서 어떤 컨텐츠 저작과 조회 기능은 라이브러리 UI로 같이 모아주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관리 기능, 운영 기능, 개발 기능들은 상당 부분 워크스테이션 플랫폼으로 모으는 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아키텍처 업데이트도 이루어지면서 저희 제품의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저작 기능과 조회 기능이 현재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작 기능과 조회 기능을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직 라이브러리를 어떤 컨텐츠의 저작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국내 고객분들은 좀 어색한 면이 많으신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라이브러리도 대시보드나 리포트 저작 기능을 갖춘 플랫폼으로서 많이 성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회에 있어서도 여러 조회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사용자분들이 편안하게 라이브러리를 조회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컨텐츠 저작 기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릴 게 과거에는 저희가 웹 UI로만 지원을 하고 있던 리포팅이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이런 올랩 리포트를 많이 사용 중이셨던 분들은 사실 이미 이 기능을 올랩에서 잘 사용 중이시긴 하셨지만 신규로 저희 플랫폼에 유입되시는 분들은 이제 올드 UI가 좀 익숙해지기에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라이브러리로 이 리포트 생성 기능이 옮겨오면서 리포트를 새로 만드시거나 편집할 때 좀 더 수월해지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도 웹에서 사용하시던 것과 유사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개체들을 이제 끌어다 놓고 리포트를 만들거나 나한테 사용 가능하게 공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그룹 그리고 뭐 변형 기능들, 매트릭을 리포트에서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변형 기능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리포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실 건데요. 이렇게 리포트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환경을 잡아 주신 다음에 마치 웹에서 사용하시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사용할 개체들을 끌어다 놓고 필요한 개체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검색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개체를 찾아서 템플릿에 가져다 놓고 지금은 애트리뷰트를 모두 넣었으니 이제 지표를 넣어야겠죠. 지표를 끌어와서 지표 템플릿에 넣어준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이런 그리드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든 리포트가 어떤 쿼리문으로 생성이 되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페이지 바이 기능들도 동일하게 라이브러리 UI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리포트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포함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라이브러리 UI에서 리포트를 만드시고 조회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포트의 조인 행동이나 리포트의 쿼리문에 대한 세부적인 고급 설정을 설정하시는 경우에도 저희 라이브러리 UI에서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새롭게 만든 리포트를 저장하는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은 내 리포트 공간에 저장을 해놓고 뭐 공유가 필요하면 공유 리포트 공간으로 가는 부분들은 예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대시보드 템플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대시보드를 활용을 하시다 보면 심심치 않게 내가 기존에 활용하던 대시보드의 구성을 재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는 바뀌었으나 이 대시보드의 레이아웃과 구성은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분석 업무에 있어서 좀 디자인적인 고민을 덜 하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쓰시던 대시보드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넣어서 바로바로 재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템플릿 기능을 저희가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분석에 잘 활용하고 있던 대시보드가 있으면 파일 메뉴로 가셔서 템플릿으로 이 대시보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을 통해서 제가 이 대시보드를 템플릿으로 지정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라이브러리로 돌아가면 템플릿으로 지정된 이런 대시보드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에를 새로 만들 때 제가 선택한 환경에서 제가 새롭게 활용을 할 데이터셋을 이렇게 선택하신 후에 조금 전에 템플릿으로 지정한 대시보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생성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좀 전에 제가 템플릿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대시보드가 화면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셋을 제거해주는 모습이고요. 새롭게 제가 선택해서 가져왔던 데이터셋을 이렇게 시각화에 넣어주시면 구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데이터만 바꿔치기 해서 대시보드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은 훨씬 짧아지고 간단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있었던 기능들이 개선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도시의 패널을 처음에 시장에 내놓았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널을 활용함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 패널 안에서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필터가 패널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다른 패널에 있는 시각화에는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면을 나눠서 주제 영역별로 레이어를 새롭게 추가하고 분석이 대시보드 내에서 다채로워진 건 맞지만 이런 각각의 패널들과 패널 간의 상호작용을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분석에 제한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패널 스택을 개선함으로써 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습은 패널을 새롭게 추가하고 이 패널들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과정은 패널 기능을 접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새롭게 패널을 추가하고 각각의 패널에 시각화를 배치하고 이 시각화를 어떤 주제별로 만들 건지를 지정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널이 나눠져 있으면 같은 화면 내에서도 패널을 선택기,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선택기로 오가면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만든 선택기의 대상으로 패널을 지정을 해주고 각각의 패널을 이 패널의 주제별로 명명을 해주시게 되면 사용자는 이 버튼을 눌러가면서 각각의 패널을 브라우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히트맵을 갖다가 프로덕트 상세를 받다가 하는 형태로 패널을 확인 중인데요. 여기서 개선된 부분이 옆에 있는 다른 패널, 이 맵 시각화가 있는 패널, 그리고 맵 시각화와 그리드가 같이 있는 패널을 타겟으로 지정해 주게 되면 이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각각의 패널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터링을 해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 그리드가 옆에 있는 제품 그리드에도 영향을 주고 이 제품 그리드가 옆에 있는 시각화의 지도에도 영향을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스택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용도가 훨씬 많아진 업데이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정보창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정보창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기능으로 평가가 되었었는데요. 하나의 시각화를 눌렀을 때 이 시각화와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상세 데이터를 보여주는 용도로 이런 정보창의 팝업 기능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셨고 아니면 특정 시각화 차트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을 팝업의 형태로 보여주는 사례로 저희 정보창을 많이 활용을 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좀 제약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정보창은 하나의 시각화에만 귀속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창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이 시각화 차트가 이 정보창을 호출할 때 각각의 시각화 차트가 원하는 정보창을 호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상황도 우측에 보시면 인포메이션 윈도우, 즉 정보창이 3개나 마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화면에는 탭이 3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탭이 동일한 정보창을 호출하기 위해서 정보창을 각각의 탭에 하나씩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개선이 되어서 이 각각의 탭들에서 같은 정보창을 호출할 때 더 이상 3가지 정보창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정보들을 보여주는 건데 3개 탭에서 보는 정보가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각각의 시각화가 그에 맞게 필터를 걸어주는 정도이지 인포메이션 윈도우에 담겨있는 정보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하고 각각의 탭이 남아있는 하나의 정보창만을 호출하도록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게 되면 정보창은 하나지만 기존과 같이 탭을 오가면서 정보창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도시의 필터링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기존보다 나아진 점이 필터링이 인캔버스에 있는, 즉 도시의 위에 있는 필터가 링크를 타고 넘어갔을 때에도 이 같은 필터를 갖고 있는 대시보드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필터의 이름을 똑같이 갖고 있는 대시보드에서는 이 필터를 통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바꾼 조회 조건들이 전달이 되어서 이동한 대시보드에도 마찬가지로 필터 조건이 담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점은 이 필터 조건이 링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인캔버스 필터를 만들 때 사용한 필터명이 같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키마 개체를 활용을 해서 이런 필터들을 만드실 때에는 필터명을 변경을 따로 하시거나 개체명을 변경하시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바가 없으시지만 임포트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개체명이 같아도 제각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체명의 차이에서 오는 필터명의 차이가 없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필터에 대한 필터로 활용을 할 때 사용자가 데이터를 잘 모르고 이 필터를 조작했을 때는 이 필터가 상호 배타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필터와 이 필터가 이제 조건을 다 합쳐보면 그러니까 서로 모든 데이터를 제외하는 그런 조회 조건들,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조회 조건들의 조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상위 계층의 필터를 수정할 때는 이 하위 계층에 있는 필터도 이에 맞게 조정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지역이 크게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부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북부 지역에 속해 있는 지점들에 대한 데이터만 이 지점 필터에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필터가 조금 더 사용하기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동적 필터, 최근 몇 개 요소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동적 필터와도 연동이 되는데요. 이런 동적 필터도 리셋이 될지 아니면은 정보를 제한적으로 주기 위해서 리셋을 불가하게 할지 이런 것들도 사용자나 관리자가 직접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트랜잭션은 사용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데이터 소스에 도시에서 바로 데이터를 라이트백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리포트에서만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시보드에서도 저희 도시에서도 데이터 소스로 라이트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사실 업데이트 9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전에 소개가 되었으나 이제 다음 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대시보드에서도 트랜잭션을 정의를 하게 되면 내가 데이터를 넣어줄 데이터 먼저 넣어줄 소스를 선택하고 거기서 테이블을 찾아가게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을 선택해서 이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이 제 대시보드에 있는 어떤 개체와 매핑이 될지, 어떤 개체의 폼 형식과 매칭이 될지를 선언을 해주고 SQL문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이 어떤 쿼리로 이렇게
데이터 소스에 쿼리를 보내서 데이터를 입력해 줄 것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객체들의 이 데이터들이 매핑이 될지, 데이터 타입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이런 것들도 다 선언을 해주실 수 있는 형태로 트랜잭션 그리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소스로 이게 입력이 될지를 설정해 주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세팅한 트랜잭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있는 페이지로 가서 방금 제가 다른 페이지에서 확인한 정보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던 트랜잭션에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가 제가 좀 전에 트랜잭션을 만들 때 지정했던 테이블로 매핑이 되어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입력의 과정을 쭉 보고 입력의 과정을 보고 쭉 넘어가서는 이제 이게 그리드에 입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에서도 트랜잭션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식에 조금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저렇게 데이터를 수기로 넣어서 트랜잭션을 활성화하는 방법만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스위치 스타일의 입력기가 들어가서 사용자가 보다 편하게 내가 넣어야 되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원천 데이터 소스로 넘길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입력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러리의 조회 편의성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다변화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접속해서 내가 액세스하고자 하는 환경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의 URL 포인트에서 여러 환경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제가 도시의 팀, 특정 도시의 팀에 속해 있는데 이 팀으로 환경을 바꿔서 조회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을 추가를 해주거나 내가 특정 정보만 봐야 되는 사용자층일 경우에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어사인을 해줌으로써 사용자분들이 쉽게 하나의 URL 포인트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는 라이브러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앱 자체가 사실은 기존에는 좀 딱딱한 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사용자가 조금 더 내가 원래 익숙한 업무 환경에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라이브러리 UI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의 이미지나 평소에 쓰시는 워크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질감이 없도록 라이브러리의 로고나 여러 메뉴바 이런 필터 패널들을 커스텀해서 사용자들이 최대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워크스테이션에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도 보시면 직관적으로 어떤 색깔을 사용을 할지, 로고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를 정할 수 있는 저희의 편집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도 유연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서 기존과 다르게 라이브러리가 이제는 라이브러리 자체로서 활용했을 때 마치 포탈을 쓰듯이 이질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텐츠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업데이트 5에서 처음 소개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고객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들어가게 되면 전사에 있는 컨텐츠들을 다 일단 봐야 하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서칭을 통해서 찾아야 하다 보니 처음 저희 플랫폼을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사용하시기에 좀 어렵다, 좀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서 특정 컨텐츠, 나한테 의미가 있는 컨텐츠들만 볼 수 있는 어떤 컨텐츠 그룹이란 단위로 라이브러리를 나눠서 이 컨텐츠 그룹에 속한 분들에는 이 컨텐츠 그룹만 조회하실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편하기는 하지만 이 컨텐츠 그룹에 속해 있으면 전사적인 컨텐츠를 다시 접해본다거나 또 내가 컨텐츠를 생성하고 배포함에 있어서 유연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컨텐츠 그룹에 속해 있더라도 이렇게 전사 컨텐츠를 다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권한만 있다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사에 배포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보 조회 수단인데요. 기존에는 이런 다양한 KPI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 대시보드 위에 데이터를 가지고 KPI 위젯을 배치를 하는 형태로 KPI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단 대시보드를 제작하는 수고도 들어가지만 내가 보고자 하는 KPI가 여러 대시보드에 걸쳐서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대시보드를 띄워놓고 매번 새롭게 조회를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사이트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하나의 화면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모든 KPI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내부 엔진이 이 KPI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다가 어떤 트렌드가 파악이 된다거나 아웃라이어 값이 나온다던가 하면은 이렇게 사용자에게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주는 형태로 인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좀 더 직관적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시보드 화면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KPI가 담겨있는 위젯에 가시면 인사이트에 추가하기라는 버튼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매트릭을 보고 있고 어떤 필터링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임계값이 이게 지표의 특성에 따라서 증가했을 때 뭐 붉게 표시가 되어야 할지 아니면 감소했을 때 붉게 표시가 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스탠다드하게 감소했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되도록 오늘의 세일즈, 오늘의 판매량을 인사이트로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인사이트라고 새롭게 추가된 탭에 가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추가한 오늘의 판매량이 어제보다 20% 줄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환경에 있는 타임 애트리뷰트에 따라서 뭐 하루 전, 한 일주 전, 한 달 전 이렇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이 KPI가 이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트렌드를 파악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인사이트 창에 지금 알람이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 엔진이 어떤 트렌드를 파악했다거나 아웃라이어 값이 심하게 발생했으면 이런 알람들을 띄워주는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이 인사이트 기능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하루 전, 그 다음에 일주 전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애트리뷰트대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 KPI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워크스테이션은 이제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모던 아키텍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디벨로퍼와 여러 도구들, 뭐 커맨드 매니저, 오브젝트 매니저 등등 여러 개의 도구들로 갖고 있었던 어떤 개발 도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고 운영 또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서 가져가자라는 방향 하에 워크스테이션이 업데이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떤 개발이나 운영, 그 다음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임베딩 하는 데 있어서 워크스테이션 하나에서 모든 필요한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리스트가 이번 업데이트 7부터 9까지 이루어진 추가된 기능들과 개선된 사항들이고요. 여기서 저는 중점적으로 좀 한 번씩 짚고 넘어갔으면 좋은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건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액세스 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자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워크스테이션에서도 스마트 애트리뷰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임 애트리뷰트를 만들 때 일일이 룩업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의 베이스 시간 애트리뷰트가 있을 경우에 저희 스마트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15분 간격부터 시작해서 1시간 단위, 일, 월, 분기, 연도 이렇게 깔려있는 시간 애트리뷰트를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룩업 테이블 생성 작업은 이 스마트 애트리뷰트를 만들겠다라고 간단하게 지정해 주시면 저희 엔진이 알아서 작업을 생성해서 돌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트리뷰트들은 처음에 베이스로 삼으셨던 애트리뷰트의 상위로 자동으로 올라가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프리폼 SQL, 저희를 스키마 형태로 사용하시는 스키마 매핑을 하셔서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셨지만 직접 쿼리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아직 전사 데이터에 포함이 안 되었다든지 스키마 작업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직접 쿼리를 하는 경우 혹은 특수한 쿼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넣어서 리포팅을 하고 싶은 그런 니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디벨로퍼에서 제공이 되었던 기능이어서 처음 저희 프리폼 SQL 리포트를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만들어진 UI였고 새롭게 이 플랫폼에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UI를 배움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워크스테이션으로 프리폼 SQL 편집기가 넘어오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SQL을 입력해서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문을 입력하고 가져올 컬럼들을 객체에 매핑해주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운영자분들이 워크스테이션에서 활용하시기 편해진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링 기능들이 대거 워크스테이션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캐시 모니터링, 변경 전월 모니터링, 그 다음에 사용 내용 목록 모니터링이 워크스테이션 하나에서 모두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이 몰렸을 때 나한테 필요한 작업들은 적어도 빠르게 수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이런 작업 우선순위를 설정한 거나 특정 서버 노드를 특정 사용자층을 위해서 미리 예약을 걸어 놓는다거나 하는 이런 펜싱 기능들, 작업 우선순위 설정 기능들이 이제 워크스테이션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이관할 때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거나 클라우드 이관을 하신다거나 할 때 이관이 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디벨로퍼 통해서 혹은 오브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진행하셨던 부분들이 워크스테이션에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기능인데 기존에도 저희 구독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구독 알람에 있어서 기존과 다르게 커스터마이징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스테이션에서 새로운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구독 알림에 들어갈 내용이나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이런 액션 버튼, 그 다음에 방금 전에는 내용을 설정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로 넘어가서 이걸 볼지 앱에서 볼지 이런 거를 연결해주는 링크에 대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별건 아닐 수도 있지만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여러 워크플로우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버튼과 링크를 커스터마이징 하게 되면 사용자는 이렇게 구독을 했을 때 이메일 환경에서 마치 내가 원래 회사에서 받는 메일처럼 이 대시보드로 연결되는 링크를 받고 또 이질감 없이 색감도 통일되어 있고 로고도 통일되어 있는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키텍처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추가된 부분들을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안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특히 클라우드 환경으로 연결을 한다거나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어떤 보안 워크플로어가 잘 적용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MSTR이 지속적으로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는 보안 워크플로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신규 게이트웨이와 드라이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아키텍처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이관 작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편해지고 있으며, 이제 구동 모듈 또한 이제 파이썬 모듈을 적용을 함으로써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업데이트 9까지 이루어진 주요 업데이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